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점성학과 천부경의 기본 교리와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40대, 50대 분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실물 경제 부분과 연관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만 3개를 그렸습니다. 무극, 태극, 황극,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극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공하다는 뜻이죠. 공허함이란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공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이 하나 찍힙니다. 태극. 이 태극이라는 의미는 점이 하나 찍히면서 I am이 되죠. 나는 이다. 나 스스로가 자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의 의미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극을 지나 세 번째 황극. 황극은 동서남북 4개의 중심에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힙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회사의 경영자인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개체의 중심에 우뚝 선다는 의미가 강하죠. 무에서 하나의 점, 나란 존재를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내가 구체화가 돼서 한 나라의 황제가 되거나 한 기업의 CEO가 되거나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 점성학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똑같이 동그라미가 3개죠. 여기는 우주로 볼 수 있겠죠. 우주. 여기에서 무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황은 사람. 자, 여기는 우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당연히 사람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땅이 아닌 지구로 봐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과 살짝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하늘과 사람과 땅, 그리고 여기는 우주와 사람과 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깊은 핵심의 내용은 같습니다. 천부경과 점성학의 2가지 기본 이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이론까지 실물경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천부경입니다.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로 시작하는, 여기가 내가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I am.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이 아닌, 시작은 무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란 존재를 알면 거기서부터 모든 우주와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점성학과 천부경에서는 나보다 하늘과 우주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인식을 했지만 그 위에 있는 무와 우주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를 쪼개니 삼극이 되네. 자, 이 하나를 한번 쪼개볼까요? 하늘과 땅, 이게 사람인 거죠. 하나를 쪼개니 삼극이 된다는 건, 이 하나, IM에서 나온 하나가 쪼개지면서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 천지인사상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천지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를 쪼개니 3개로 분열이 된다. 하늘은 언제나 양이 되네. 이게 하늘이죠. 하늘은 언제나 플러스 양이 되네. 땅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 음이 되고,
자, 이게 땅이겠죠? 땅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 음이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땅이 마이너스가 하나였는데 하나에서 둘로 나눠 음이 된다는 건 하늘을 제외한 사람과 땅,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땅이라는 거죠. 땅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 음이 된다. 땅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져 사람과 땅으로 나눠져 음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 되네. 자, 가장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일 아래가 가운데가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 되네. 사람은 분명히 출발점은 I am 하나였죠. 하나에서 하늘과 땅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양이 되네.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인데, 아까 땅에서 조금 전에 땅에서 나누어져서 사람과 땅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은 하나에서 셋으로 나눠서 다시 양이 된다. 모든 중심은 시작은 무와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이 존재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인 내가 존재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 세계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 된다. 사람에서 결국엔 분리가 돼서 땅이 되고 하늘이 되는 천지일 합일 사상입니다. 하나로 끝나니 끝이 아니네. 여기 세계에서 하나로 끝이 났죠. 점 하나로 끝이 났지만 끝이 아니네라는 말은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는 천부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로 끝났지만 끝이 아니네. 여기에서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없음으로. 비어있는 상태,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에서 뭐가 나왔죠? 사람과 땅이 나왔습니다. 땅에서 둘로 나눠져 다시 땅이 둘로 나눠져 땅과 사람이 됐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다시 셋으로 나누어져 하늘과 사람과 땅이 되는 천지일 합일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하나로 끝나니 끝이 아니네. 새로운 시작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린 하나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점성학은 이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이 아니고, 여기 사람의 점이 찍히겠죠.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이 아니다. 사람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엔 그 앞선 우주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별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존재하되 그 존재의 이유는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를 쪼개니 삼극이 되네. 사람을 쪼개는 거죠. 사람을 쪼개니 위로는 우주가 있고 밑으로는 지구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늘은 언제나 양이 되네. 여기서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플러스 양이 되고, 땅은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 음이 되네. 지구는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 지구가 땅과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의미죠. 나누어서 음이 되네. 그러면 다시 우주와 사람과 땅 세 개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 되고, 천부경과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람은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위로는 우주를 바치고 밑으로는 지구를 밟고 셋이 되어 다시 플러스 양이 되네. 하나로 끝내니 끝이 아니네. 똑같죠? 여기서 하나로 지구, 사람 끝났지만 끝이 아니고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사람도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다시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윤회사상하고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늘, 점성학에서는 우주로 돌아가서 다시 출생을 하는, 여기서 뭐 카르마, 업보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실물 경제하고는 상관은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천부경과 점성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그리고 이 내용들이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업 취업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 되네 라는 이 기본적인 문구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 뜻은 사람이 근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부경, 점성학 두 가지 학문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근간이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 학문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부경은 80한자 중에 1에서 10까지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비학으로 철학을 논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에서 10까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는 3과 6과 9와 10입니다. 천지인이죠. 3. 여기에서부터 기본적인 모양이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꼴이 갖춰지는 겁니다. 3에서부터. 자, 6은 뭘까요? 이 3이 다시 분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이야말로 기본적인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꼴이라면 여기는 꼴의 값을 갖춘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작 단계, 그리고 6은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로 가볼까요? 또 한 번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체계가 갖춰지게 되죠. 이 중심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이 9는 완전 체계를 갖추면서 천부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수비학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이 있습니다. 10은 절대적인 수입니다. 다시 무로 올라가는 절대적인 하늘과 같은 우주의 존재와 같은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크게 경험할 일은 없을 것 같은 숫자인 거죠. 그냥 10은 절대적인 숫자며 우주의 숫자이며 하늘의 숫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성학에서 한번 볼까요? 3, 6, 9. 점성학도 3, 6, 9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은 점성학은 하나의 원을 1부터 12까지 12개의 사인으로 나눕니다. 각 사인마다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라고 명칭을 주고 30도씩 곱하기 12, 360도 절대원을 이루는 거죠. 자, 여러분 30도는 3 더하기 0이죠. 수비학에서는 하나씩 더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기본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아까 꼴이라고 했었죠. 꼴을 갖춘다. 12개 하우스, 내 인생의 시작을 갖춘다는 의미인 거죠. 12개 하우스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6. 6은 이
12개 하우스에서 각 행성별, 배치된 행성별, 그리고 어떤 특정 포인트별, 이들 사이에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의 각도가 있습니다. 좋은 각도도 있고 나쁜 각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60도,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내가 힘들어질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60도의 각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점성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비학적으로 다시 6이죠. 이거는 9 더하기 0은 9고 결국엔 369가 됩니다. 그리고 천부경에서 10, 점성학에서는 10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하우스를 10하우스라고 여기서는 칭합니다. 그러나 이 10도 국가 운을 볼 때는 10하우스를 대통령, 수상 이렇게 보고요. 개인의 운으로 볼 때는 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논할 때 이 10번째 하우스, 절대적인 하우스를 봅니다. 이 하우스가 대부분 모든 것을 관할하고 다른 모든 하우스와 행성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10하우스인 거죠. 그리고 이 10하우스는 마찬가지로 우주를 뜻합니다. 그럼 반대로 네 번째 하우스는 뭘까요? 가정을 뜻하죠. 그리고 조상을 뜻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가정,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조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0하우스는 나의 조상보다 한참 위에 있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성학에서는 우주를 뜻하는, 말 그대로 천부경에서 10이 절대적인 수로 공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점성학에서도 이 10번째 하우스는 절대적인 숫자로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9라는 숫자는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369는 서로 이 세 가지 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더해도 결국에는 3과 6이 9가 369가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9 더하기 6은 15, 15는 1 더하기 5죠. 다시 6이 됩니다. 9 더하기 3은 12, 1 더하기 2는 3, 6 더하기 3은 9. 이 안에서 항상 맴돈다는 거죠. 처음에 알려드린 세계의 원, 천지인. 결국엔 태어나서 다시 돌아가고 태어나서 다시 돌아가고 이 안에서 맴돈다는, 이거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숫자인 36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맴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창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인 3, 꼴을 갖춘다라고 했었죠. 점성학에서도 30도, 12개 하우스 기본 근간을 갖추는 천지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실 때 보통 실수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만 덤비세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장사 그리고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신 분이건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69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시작을 했느냐 아니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하는 분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나 떼돈 벌 수 있어 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분들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3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은 가운데 천지인이죠. 이것을 사람이나 시스템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핵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나 외에 그 누군가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파트너란 내가 연봉을 주고 사람을 채용하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10명이든 100명이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아시죠? 동원결의 삼국지. 그 세 명이 전형적인 삶 시스템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혈육도 아니고 어떠한 친인척도 아니고 그리고 돈으로 엮인 사이가 아닌 거죠.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엮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여기는 사람이어도 되고 시스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가운데가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 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처럼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내가 사업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같은 아이디어, 아기 같은 시스템, 아기의 존재와 같은 공장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업은 출발이 됩니다. 혼자 1인 창업 요즘 많이들 하시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어그러지는 이유가 이거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아이디어 갖고 하는 건 사업이 아닙니다. 형태를 못 갖췄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형태를 갖추세요. 3을 맞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1과 이 숫자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1은 점 하나니까 나, 2는 점 2개니까 나와 아이디어. 이걸로는 절대 사업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3부터입니다. 꼴을 먼저 갖추세요. 점성학으로 넘어갈게요. 점성학에서는 3은 무엇을 뜻할까요? 12개 하우스, 원래는 12개 하우스에 갖춰진 걸 다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나의 성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기업가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지, 두 번째, 자본이 갖춰져 있는지,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는지, 네 번째, 내 가정 환경이 좋은지, 다섯 번째, 어떤 나를 돋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섯 번째,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일곱 번째, 사업 파트너가 있는지, 여덟 번째, 투자금이 좋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과 2를 제외하고 3을 먼저 본다면 여기서는 1번과 7번과 10번 하우스를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번은 내가 먼저 사업가의 마인드와 성향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거를 간과를 하세요. 어떻게 성공하겠지? TV나 이런 어떤 매체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성향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들, 그러니까 오판이죠. 오판들을 하시는데, 성공하는 사업가는 성향이나 성격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가 좋아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1번,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보다듬을 수 있고 위기에 빠졌을 때 허물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성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 7번 하우스, 파트너 복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배우자의 복이 있느냐처럼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점 3개에 나와 7번째 이 파트너의 복이 있느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우스의 성향은 나 자신인 거고요. 7번째 하우스 파트너는 천부경에서 이야기한 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그러면 10은 뭘까요? 사업 아이템이죠. 공장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성학에서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번과 7번과 10번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점에 하나씩 정확하게 대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는 뭐가 될까요? 하나, 둘, 세 개 갖춰진 거에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4는 보세요. 2대2로 나눠진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나와 내 파트너. 이 세 번째 점은 아이템 혹은 공장 설비. 네 번째 점은 뭐가 돼야 될까요? 분열이라고 했었죠.
똑같은 시스템이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든 설비든 하나 갖춰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에서 4로 넘어갈 때 뭐를 고민하셔야 될까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이에요. 5대5 분열. 여기는 처음에 들어왔던 시스템이나 어떤 설비에 대적할 만한, 그리고 이를 업그레이드 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이나 설비가 다시 들어와서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점성학에서 볼까요? 이 세 개 하우스 다음으로 중요한 네 번째 하우스. 이거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의 숨겨진 뒷배경, 그리고 일의 결과물,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점성학에서는 4개의 점, 숫자 4가 들어왔을 때는 네 번째 하우스를 체크를 하라는 의미가 있죠. 나의 어떤 유전적인 뒷배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사업가적인 성향과 기질과 그런 것들을 가진 분이 계셨는지, 성공한 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크게 실패한 분이 계셨는지, 실패했다면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밀어붙였는지, 이러한 유전적인 성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등한시를 많이 하세요. 나는 나니까 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러나 항상 중요한 포인트들은 결정적일 때 그 영향과 성과를 보여줍니다. 기질이 나온다라고 하죠. 결정적일 때 그 기질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미리 체크를 하세요. 자, 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가 있죠. 나와 파트너, 그리고 두 가지 설비나 시스템, 이 가운데를 조합해주고 모아주는 가운데 점이 하나가 빡 하고 박혀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파트너, 그리고 두 가지 시스템, 이 모두를 조율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자 한 명. 이 한 명이 바로 숫자 5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부사장, 어떤 전문 경영인, 이런 분들이 되시겠죠. 스타트업으로 본다면 재무회계 쪽에 관련된 뭐 CFO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4개의 기둥에서 4개 이제 핵심이죠. 핵심에서 서로 조율해주고 의견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다시 중심을 잡는다 라는 의미가 바로 숫자 5입니다. 점성학에서는 뭘까요? 1번, 7번, 10번, 4번까지 봤죠. 그러면 5번째 들어와야 되는 하우스는 11번 하우스입니다. 이 11번이 점성학에서는 인맥을 뜻합니다. 똑같죠. 결국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나를 컨트롤하고 이끌어질 수 있는, 어떤 핵심이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5번째여야 됩니다. 1부터 5까지 천부경과 점성학의 기본 핵심 내용, 그리고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 내용.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했던 많은 분들의 사례에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물론 그분들은 동물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갖추어 나가면서 만들어 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없다면 인위적으로라도 1번, 2번이 아닌 3, 4, 5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나가는 이런 출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실패를 하셨다거나 시작을 못 하셨던 분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신다면 확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점성학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 고유 차트를 펼쳐놓고 어떤 행성과 어떤 항성과 그리고 시기가 어떤지를 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원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점성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하우스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하우스, 11하우스, 1하우스. 자, 이게 어떻게 내 사업 아이템과 연결이 되느냐? 1하우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 2하우스. 여기 참, 네 번째가 빠졌네요. 2하우스. 내 파트너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주는 인맥, 리더, 어떤, 절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나의 조상들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거를 쭉 나열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1개에서 2개 정도 나오겠죠? 내 파트너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11번째, 나의 스승이나 나의 인맥이 권유하거나 추천해주는 사업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어떠한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 중복이 되는 사업군이 나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쪼개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시대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IT라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아예 없었죠. 신종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군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지 마시고요. 쪼개는 방법도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가지를 체크한 후에 어떠한 사업군에 가장 많이 중복이 되는지, 그러면 더할 것과 뺄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어떤 컨텐츠와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어떤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가지로. 그러면 어떤 사업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군 분류하는 방법은 행성의 법칙으로 제가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토성에 속하는 직업군들입니다.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농업, 광업, 이렇게 분류되는 게 하나의 직업, 사업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목성으로 분류를 하면요. 종교, 교육, 공무원.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아니면 종교재단 관련된 공무원 학원, 어학학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 화성을 볼까요? 화성으로 분류하면 음식점, 철강, 자동차 관련된 배송 사업도 화성에 들어갑니다. 택배 사업이겠죠. 그 다음이 태양에 속하는 직업분들은 호텔, 어떠한 여기도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레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성에 속하는 직업군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결혼, 웨딩 정보 업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성과 관련된 직업.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직업이라고 알려드리는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성은 통신사업, 그 다음이 언론사업, 기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의 사업권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달로 구분을 하면 양조사업, 술이죠.
커피 전문점, 그리고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일들, 요양사업도 달의 직업군에 들어갑니다. 화성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의료기구, 병원 사업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행성별로 7가지 행성별로 사업군을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군을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어떤 행성에 속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없죠. 제가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차트 리딩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직업군, 행성별로 직업군으로 나누세요, 먼저.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사업, 그리고 상대 파트너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인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조상 중에 어떤 사업군으로 성공했는지 하나씩 사이즈를 줄여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에서 2개가 남았을 때, 혹은 뭐 2-3개 정도가 남았을 때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물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도 있고 자신감도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지구상에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차트가 좋고 그리고 더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이 항상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외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숫자 3, 시작하는 3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직업군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천부경 그리고 점성학의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알려드린 숫자에 하나씩 대입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사업군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조금은 어떤 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점성학 외에도 지금처럼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 그리고 학문을 접목을 해서 여러분의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40대 50대 창업이나 취업,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